토부기TV의 박미순 소장입니다. 추석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영유래 세미나가 아주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CGV와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 영유래 세미나를 CGV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릴레이 형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점, 송파점, 판교점, 광교점 CGV에서 매주 월, 화, 수, 목 오후 2시에 영유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영유래 세미나가 최근에 지역 분석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세미나 중에서도 토지 세미나가 그러한 지역 분석을 많이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3기 신도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가는 기업 도시의 토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분석은 화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지역들이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 도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의 고독 신도시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미 입주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가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의 기업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그러한 지역 분석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도 지역 분석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용사 안의 지역 분석뿐만이 아니라 또 상계동이라든가 광명 뉴타운 같은 곳들의 부동산을 찾아내기 위한 지역 분석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계 지역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곳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비교적 가격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찾아내서 그러한 지역들을 철저히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상계 뉴타운이라든가 광명 뉴타운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볼 수 있는 지역 분석 영유래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엿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하남이라든가 과천 이런 지역들의 그 청약을 당첨받기 위해서 미리 이주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교산 신도시입니다. 교산 신도시는 하남 지역의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지어진 미사 신도시와 또 연계되는 많은 생활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권들과 교산 신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발전하는 하남으로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바로 교산 신도시 입지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에 대한 핵심 요소만 가지고 내가 토지에 대한 부분에 어떤 포인트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셔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 입지와 용도라든지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개발에 대한 정책 현황 사항들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근데 지정되는 그 땅이 국가 땅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다가도 지정을 하니까 이후의 정권들 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 해지하고 완화 정책을 썼죠. 그때 당시에 하남의 98% 이상이 그린벨트예요. 딱 한 가지를 요소를 드러나면 접근성이 떨어진 거예요. 교통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5호선 개통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전철을 먼저 갖다 넣어버렸으면요. 사람들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면 규제 다 풀어줘야 돼요. 네, 개발돼요. 보시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세 모양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 색깔들이 다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미사지구. 요것도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지금 도시가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어디냐면 위례신도시. 위례. 네, 위례에 들어가 있는 하남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일지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북동, 초이동 들어가 있고. 교산지구는 어디냐?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교산이에요. 여기가 교산지구고요. 예, 여기 이제 중부고속도로에 이제 산산 하산국도 여기도 다 이제 토지를 하고 묶었죠. 그래서 하남시 인구 28만에 따른 도시 사업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 보이세요? 요 도로망하고 요 도로망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서울에서 세종간 고속도로예요. 예, 그러니까 제2경부라고 말하는. 그래서 지금 구리까지 개통해 있고 구리에서 넘어오는 요 다리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이제 인터체인지 초이해시가 하나 생길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송파에서 양평으로 넘어가는 도로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교산지구 들어가는 라인에 인터체인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IC 하나 이렇게 또 생겨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부분을 딱 넣고 보면 지금 기존에 요거는 빨간 별은 뭐냐면 인터체인지예요. IC가 형성되는 하남 IC, 미사 IC, 강일 IC, 상일 IC, 서하남 인터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근데 추가로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예, 교산지구까지 들어온대요. 196만 평, 32,000세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서울 송파 생활권으로서 기능이 더 커지는 거죠. 처음에 70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할 때 하남이란 지역은 거의 98% 가까이가 됐었다고요. 지금 70%대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70% 이하대로 또 떨어져 갈 겁니다. 기존의 남한산성, 금단산, 높은 산들 그린벨트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땅들에 대한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하남은 딱 눈에 이미 딱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축에 대한 방향들이 세 가지로 나눠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방향들은 이미 다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뻗어가는 추세는 예, 강남권 축에서 가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남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이 땅들이에요. 요게 이제 관광, 하나의 휴양, 레저로서 쓸 수 있는 개발 가치가 가장 또 남아있는 노른자 땅이기도 하죠. 그린벨트이긴 하지만 남양주 수석대교 규모 축소 반발 시 축소 절대 안 돼. 남양주에서는 지금 그러는 거죠. 왜? 차선을 넓혀줘야 바로 위에가 이제 또 들어간 남양주의 저기 왕숙 신도시하고도 그렇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교산지구하고도.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의 인터체인지 선동 IC를 여기다 하나 이제 넣게 되면 이 구간이 지금 정체 구간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잖아요. 강남 저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좀 신경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들어가는 초이 IC가 여기서 들어와요. 인터체인지가.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서하남 인터체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만나는 부분 분기점이겠지만 이 일대에 대한 땅은요 완전 노른자예요. 자, 여기 이제 가밀지구 나와 있습니다. 네, 가밀지구 자체 13,000세대, 그래서 51만 평에 대한 부분들 지금 들어와 있고요. 송파에서 양평간 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들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교산지구가 있으니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남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할까요? 딱 두 가지예요. 교통에 대한 접근성적인 교통하고 그다음 자족 도시로서 기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남은 배후 도시, 그냥 소위 말하는 배드타운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사지구 같은 경우하고 교산지구를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면적이 비슷하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미사지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건물, 숲이 없잖아요. 그죠? 평지였잖아요. 그런데 교산지구는 주변이 다 자연, 산으로 보존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산지구 자체가 풍수적으로 예부터 여기가 배산 임수형이에요. 정말 좋아요. 조용하면서 산이 이렇게 뒤에서 감싸주고 있고요. 앞에 강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예, 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산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애기 키우는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들. 여기 만약 학군까지 줘버리면 난리 날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등급. 요거 이제 아까 제가 그린벨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린벨트나 개발제한은 똑같은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벨트를 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군사 보호구역, 소위 말하면 군시설 허가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환경영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5개로 나눠놨어요. 5등급. 김대중 정부 때도 한 번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1, 2등급은 보존 가치가 큰 땅, 개발하면 안 되는 거. 3, 4, 5등급은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땅, 활용 가치가 나중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 정책을 썼던 게 10만 평방미터 이하에 대한 그린벨트는 지자체장의 권한 이양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을 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교산지구 들어가는 부분의 비율이 196만 평, 자족 시설로 지금 들어가는 게 27만 8천 평입니다. 요 지역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남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은 접근성, 교통에 대한 부분하고 자족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들을 유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산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이 어디냐? 저기 가밀지구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키우기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요즘 아토피도 많이 생기고 아이들 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에 대한 교육 여건만 좋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강남에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까. 나중에 크면 뭐 학군 따라 또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퇴직하시고 내가 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타운하우스 전원 생활하고 싶어. 주변에 산도 있고 등산하기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는 가장 또
네, 추천받을 수 있죠. 네, 세미나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세미나를 듣다 보면은요, 특히 토지 강의에서 IC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전철 라인, 교통 이야기를 참 빼놓을 수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물,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는 전철 라인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토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신설 IC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설 IC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